전월세 폭등 중 내 집 마련 타이밍 속보입니다.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월세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공급 절벽의 충격은 이미 시장 전반으로 확산 중입니다. 전월세 시장이 구조적으로 재편되는 결정적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달라졌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챕터 1. 다시 흔들리는 시장. 전월세, 왜 다시 불안해졌나? 전월세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월세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며 세입자의 부담을 키우고 전세는 예전보다 시장에 나오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이 흐름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주택 공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착공이 줄어들면 2년에서 3년 뒤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입주가 줄어드는 순간부터 전세는 자연스럽게 부족해진다. 국토부 통계에서도 2021년 이후 전국 착공량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F 경색과 사업 중단이 겹치면서 공급 기반은 더욱 약해졌다. 이렇게 부족해진 전세는 다시 가격을 끌어올리고 결국 지금의 전세난과 월세 급등이라는 불균형이 표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지금의 전세, 월세 불안은 단지 시장의 단기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흐름이 누적된 결과다. 특히 전세는 입주 물량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든 순간부터 시장은 이미 불안정성을 내재하게 된다. 월세 또한 전세 부족과 집주인의 선호 변화가 겹치면서 상승 압력을 갖게 되었고 이 두 흐름은 임대차 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변곡점으로 작용했다. 챕터 2. 이미 시작된 공급 정체. 60년 만에 최저 공급 증가율. 지금의 전세, 월세 불안은 단순히 올해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정체가 이미 수년 전부터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다. 코리아 중앙데일리는 2024년 서울의 주택 증가율이 0.5%에 불과했으며 이는 196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분석했다. 이 수치는 사실상 서울에서 더 이상 새 주택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급 정체는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KB, 한국부동산원 등 주요 지표에서도 2022년 이후 공급 기반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이러한 경향은 임대차 시장 전반에 부담을 누적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흐름은 시장 참여자들이 피부로 느끼기 전에 이미 데이터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입주 물량이 줄고 전세 매물이 감소했다는 수치가 반복해서 나타났지만 시장은 그때까지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급 부족이 임계점에 이르는 순간부터 전세 가격은 급격히 반등했고 이는 다시 월세 전환과 임대료 상승을 가속시키면서 지금의 불안으로 이어졌다. 챕터 3. 폭등을 밀어올린 세 가지 힘. 전세, 월세를 바꾼 구조적 변화. 1. 공급 절벽. 줄어든 착공이 만든 연쇄적 압력.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도래할 공급 절벽은 이미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 부동산 R114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향후 3년 동안 평균 20%에서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도권의 경우 2026년 입주 예정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 대비 약 3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순한 공급 감소가 아니라 시장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변화이며 특히 전세 시장에는 즉각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의 주택시장은 착공 감소, 입주 감소, 전세 부족, 전세 가격 상승, 매매 전환이라는 연쇄의 고리를 반복해왔고 지금의 상황도 이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공급 절벽이 위험한 이유는 이 흐름이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주택 공급은 착공부터 입주까지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착공이 이미 감소한 상태에서는 향후 몇 년간 입주 물량을 단기간에 늘릴 방법이 없다. 이러한 구조적 지연은 전세난이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중기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결과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은 매매 가격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며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전세의 월세화. 집주인의 경제적 선택 변화.
전세는 오랫동안 한국 임대차 시장의 중심이었지만 금리 환경과 위험 구조가 달라지면서 집주인의 선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은 낮은 반면 월세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며 특히 금리 인상기에는 월세의 매력도가 훨씬 높아진다. 여기에 전세 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 위험이 부각되면서 많은 집주인들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월세 비중은 최근 43%에 달하며 이는 불과 몇 년 전보다 1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시장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 수도권 공급 증가율이 0.5%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집 자체가 충분히 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급 정체는 월세 전환을 더 빠르게 만들었다.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전세는 줄고 집주인 선호는 월세로 이동하니 임대차 시장은 자연스럽게 월세 중심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이 흐름은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전환이다. 3. 변화한 임대 수요. 월세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 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이미 33%를 넘어섰고 2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전체 절반 이상이 단기간 주거 이동과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유연한 거주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자연스럽게 월세 선호로 이어졌으며 전세 사기 이후 세입자들의 보증금 리스크 회피 심리는 더 강해졌다. 부동산 R114의 임대차 전망 조사에서는 월세가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넘었는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자체가 이미 월세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필연적이다. 지금의 월세 상승과 전세 부족은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 구조의 결과이며 단순히 경기 변동이나 정책 변화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흐름이다. 임대차 시장의 방향은 이미 월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 챕터 4. 2025년에서 2027년 공급 절벽. 입주 절벽이 만든 운명의 3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이어질 공급 절벽은 이미 확정된 미래다. 국토부와 주요 연구기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향후 3년 동안 과거 평균 대비 30%에서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라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충격이다. 특히 전세 시장은 입주 물량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가 줄어드는 순간부터 전세난은 자동으로 심화되며 전세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압력은 다시 매매 시장으로 전이되며 매매 가격의 하방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급 절벽의 핵심 문제는 이 현상을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주택 공급은 착공 이후 최소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착공이 감소한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간에 입주를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2021년에서 2023년 동안 PF 경색, 원자재 상승, 금리 부담 증가로 인해 착공 건수가 급감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2025년에서 2027년의 입주 부족으로 이어진다. 결국 전세난과 전세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챕터 5. 금리 인하가 시장을 깨우는 순간. 금리 시장을 움직이는 스위치.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금리 인하가 예측과는 달리 시장 수요를 되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 국면에 들어섰던 과거 사례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며 대기 수요가 다시 움직였고 이는 가격 반등으로 이어졌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부담이 줄고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매수 심리는 즉각 반응하게 되고 특히 공급 부족이 겹친 시기에는 금리 인하가 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시장에서도 이러한 심리 변화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2024년 하반기 이후 매수 우위 지수가 소폭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기 수요가 다시 움직이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는 단순한 금융 정책 변화가 아니라
수요를 자극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는 금리 전환이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의 상황 역시 그 조건과 상당히 유사하다. 챕터 6. 내 집 마련 타이밍 공식.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움직일 때. 전세 가격 반등, 입주 물량 감소, 금리 하락 전환. 이 세 가지는 과거 모든 상승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공통 신호다.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보다 6개월에서 12개월 먼저 움직이는 선행지표이며 입주 물량 감소는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며 금리 하락은 대기 수요를 움직이게 만든다. 실제로 2014년, 2019년, 2021년 등 주요 상승장의 초입부에는 항상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나타났고 시장은 예외 없이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지금 시장은 이미 전세 가격 반등과 입주 감소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으며 금리 전환만 남아있는 상태다. 따라서 내 집 마련 타이밍은 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세가 오르고 공급 감소가 확정된 상황에서 금리가 전환점을 맞게 되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특히 공급 절벽이 겹친 시기에는 작은 수요 증가도 가격을 밀어올리는 힘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 지금 시장이 변곡점 근처에 있다는 의미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데이터가 말해주는 구조적 신호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완성될 때 움직여야 하는지를 봐야 한다. 챕터 7. 과거의 패턴이 말해주는 것.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따라온다. 2020년에서 2021년 상승장에서 전세 가격은 먼저 오르고 6개월에서 12개월 후 매매 가격이 뒤따라 상승했다. 이는 한국 주택시장이 구조적으로 전세 매매로 이어지는 흐름을 갖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조건은 매매 시장에도 그대로 전이되면서 시간을 두고 매매 가격을 자극하게 된다. 지금 전세 가격이 먼저 회복하고 있는 흐름은 과거의 패턴과 매우 비슷하며 이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은 높다. 또한 공급 절벽과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겹치는 지금의 상황은 과거보다 상승폭을 더 크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 실수요층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고 실수요의 움직임은 시장의 하방을 지지하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금의 시장을 이해하려면 과거 사례와 동일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챕터 8. 인구가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 수도권 집중, 지방은 하향 나선. 한국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0년 수도권 인구 비중은 5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전국 매매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 현상은 수요를 특정 지역에 묶어놓는 역할을 하며 공급이 제한된 지역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높인다. 반대로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감소가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수요 감소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며 가격 하락은 다시 인구 이탈을 부르는 자기 강화적 하향 나선 구조에 들어서게 된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구조로 설명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은 도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며 전세 중심 시장은 점차 축소되고 월세 중심 시장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와 구조의 흐름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며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래의 시장을 읽기 어렵다. 챕터 9. 결론. 집값은 구조로 읽는다. 지금의 전월세 불안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공급 축소, 금리 변화, 인구 이동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한꺼번에 맞물려 나타난 결과다.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 사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조건이 완성될 때 사는 것이 옳은가가 중요하다. 주택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데이터와 구조로 움직이며 이미 여러 지표들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흐름을 읽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 기술의 발전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춰 미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흐름을 읽고 통찰로 나아가는 시선,
이창수의 부동산 인사이트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